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이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2학기 첫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삼각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각비는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 있는 길이의 비를 줄여가지고 삼각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사이에 이제 비를 갖다가 이제 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똑같은 각 A를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들을 이렇게 이제 모았습니다. ABC, ADE, 그리고 AFG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이상 뭐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각 A를 공유하는 모든 직각삼각형은 어떻습니까? 각 A가 공통이므로 AA 닮음으로써 서로 전부 닮은 도형이다 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이거 AA 닮음이라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죠. 그럴 때 두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다 라고 이제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은 하나의 각이 이제 하나의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모두가 닮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AA 닮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각각 같으므로 삼각형 ABC, ADE, AFG에서 이제 요 길이의 비들이 전부 다 같아진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빗변, 밑변, 높이가 있으면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제 작은 삼각형이든 좀 더 큰 삼각형이든 전부 다 이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요 비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똑같고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것도 이제 다 같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크기가 정해지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 세 가지 B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각의 크기가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모든 그 같은 예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의 이 세 가지 길이의 비가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값들을 각각 이제 뭐라고 부른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AB분의 BC, 여기 이제 뭐지? 이 대응하는 변을, 각 A에 대응하는 변을 스몰 a, 각 B에 대응하는 변을 스몰 b, 각 C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스몰 c, 이렇게 이제 놓으면 이제 이 값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A분의란다. 미안합니다. C분의 A 값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sin A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 값 있죠? 이 값을 A의 코사인이라고 이제 하고 코사인 A 값은 이제 C분의 B다. 이렇게 이제 C분의 B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각 A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요. 탄젠트 A라는 값은 이제 B분의 A 값으로서 B분의 A 값으로 이제 삼각비 중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sin A, cosine A, 탄젠트 A 이 세 가지 B, 이 세 길이의 B를 우리는 통틀어서 각 A의 삼각비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요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순식간에 지나갔죠. 삼각비에 대해서 했는데 sin A, cosine A, 탄젠트 A 요 세 가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이제 뭐다 삼각비라고 이제 부릅니다. 일단 맨 처음 설명드릴 게 뭐냐면 비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분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니까. 그래서 이제 삼각비가 될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몇 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왜 3개만 삼각비라고 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비는 분모분의 분자고요.
그 길이의 b니까 여기에 있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몇 개예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 해가지고 3개죠. 그리고 이제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요것도 이제 스몰 a, 스몰 b, 스몰 c 해가지고 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분모 분자의 분자, 이 값은 총 몇 개? 3 곱하기 3 해갖고 9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b로서 치겠습니까? 이 값은 전부 다 1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은 우리가 b로 안 치고 그래서 이제 빼기 3만큼을 해주면 몇 개가 남는다? 6개가 이제 남아요. b라고 부를 수 있는 값들이.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게 c분의 a, a분의 c, 그죠? 그리고 c분의 b, 그리고 이제 b분의 c,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b분의 a 값이랑 a분의 b 값. 이게 이제 뭐다? 삼각비. 라고 부를 수 있는 A의 삼각비입니다. 각 A에 대한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내놨는데 이제 배열을 예쁘게 해놨죠. 이렇게 이제 묶어 놓은 것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수 관계가 있죠. 그죠? 역수 관계가 있는 것끼리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 두 개 역수 중에서 이거랑 이거는 정의를 안 하면 이 값을 우리가 이제 a의 사인이다 해서 사인 a 이렇게 이제 정할 거고요. 이 비율을. 그리고 이 비율을 우리가 코사인 a라고 부를 거고요. 이 값을 우리는 탄젠트 a라고 부를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이름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요거는 이제 시컨트 A라고 하고요. 이거는 코시컨트 A, 그 다음에 이거는 코탄젠트 A라고 불러요. 그때 가서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을 드려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어원이죠. 읽기 자료 해가지고 있는데, 박교식님의 수학용어 다시 보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읽어보면요. 사인은 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의 커브, 땅에 움푹 들어간 곳, 꼬불꼬불한 길, 옷의 주름, 주머니, 만, 여기서 말하는 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해안가가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만이라고 부르죠. 그죠? 요렇게 이제 곡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곳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시너스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아랍어로 반현을 나타내는 지바를 옷의 주름을 뜻하는 자이브와 혼용하여 시너스로 오역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complementary, 상호 보완하는 이란 뜻이에요. 상호 보완하는 이란 뜻인데 여기 이제 어원을 보면 complete, 이게 완전하다라는 뜻이죠. completely, 완전하게 하는 이라고 해서 상호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의 각이랑 여기 수학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각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90도가 됩니다. 그럴 때 여기 A와 B는 상호 보완한다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즉 요때 이제 각 A와 각 B를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냐? 여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여각. 그래서 이제 이 여각의 사인이라는 뜻이다 라는 말인데 이거 읽 때 A는 B의 여각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똑같은 관계죠. A는 B의 여각이 되기도 하고 또 B는 A의 여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요때의 여자도 상호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각의 사인을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인 A를 우리는 C분의 A, 빗변분의 대변, A의 대변으로 이제 하죠. 빗변의 길이 분의 이제 대변,
대변으로서 사인을 정의를 합니다. 각 A에 대해서 빗변분의 대변 하는데 코사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각의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름 자체에서 여각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A의 여각은 뭐예요? B밖에 없잖아요. C는 절대 아니죠. 직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A의 여각의 사인이란 뜻이에요. A의 여각의 사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코사인 A는 사인 B랑 같은 거죠. 코사인 A 값은 사인 B 값이랑 같아서 이제 빗변분의 대변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면 이제 C분의 B가 되는 겁니다. B에 대한 대변. 그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에 있는 C분의 B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고 있다는 뜻의 라틴어 탄젠스에서 온 것으로 이제 접촉하고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영어로 탄젠트, 접선을 영어로 탄젠트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접선이기도 하고 접선의 기울기, 이것을 또 탄젠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뭐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 유식하게 말하면 그 말인데,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요 길이만큼 a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 델타 x에 해당하는 것은 b 값이죠. b의 대변, 스몰 b, 그리고 이제 a 의 대변, 이거는 이제 스몰 a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 a는 어떻게 정한다? b분의 a로 정한다. 그래서 요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으면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왜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비율은 뭐다? 다 역수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다 라고 하는 거라서 이걸 이제 기초적인 걸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안 되면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외우게 되는데요.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각 이 글자의 약자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만 따와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 A, 이것은 각 A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외워라고 하는 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분모 분자가 무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분모 분자가 헷갈릴 때 필기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사인이니까 A부터 S를 해주는 거죠. 사인. 그래서 이제 S를 그려주면은 이제 사인 A를 갖다가 빗변분의 대변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코사인을 그려주면은 C를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이것도 이제 뭐다, 필기체로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뭐다, 코사인 A를 그 안 헷갈리고 빗변분의 이제 B의 대변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탄젠트도 A를 기준으로 T를 그려주면은 이제 밑변분의 높이 해서 이제 탄젠트 A를 헷갈리지 않고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까지 제가 설명한 거 어쨌든 정리하면 이게 답니다. 삼각 B는 3개 있다.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사인, 그 중에 하나를 코사인, 그 중에 하나를 탄젠트를 한다. 사인 A는 뭘 의미한다? 빗변분의 대변, A에 대해서 빗변분의 대변을, A의 대변을 이제 사인 A라고 하고요. 코사인 A는 이제 C분의 B인데 이거를 기억하기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여각의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코 플러스 사인입니다. 코 플러스 사인이라서 여각의 사인입니다. A의 여각은 B잖아요. 그래서 B에 대한 사인을 구하면 이제 뭐가 된다? 빗변분의 이제 B의 대변인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분의 B, 이렇게 이제 코사인 A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A는 기울기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 대해서 T를 그려줘도 되는데 이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가로로 밑변분의 높이, 요게 이제 돼서 B분의 A,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코사인 이제 그거 설명을 하면서도 이제 한 건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걸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인 B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B는 A의 여각인 거죠. 여각이라고 하면 이제 90도 빼기 A라는 거죠. 더했을 때 이제 90도가 되는 다른 각을 여각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코사인 A 값은 사인 90도 마이너스 A랑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사인 A는 뭐가 될까요? 사인 A는 또 뭐랑 같겠습니까? 여각의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B, B의 여각의 사인. 그래서 이제 사인 A랑 같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뭐다?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다 라고 하는 걸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여각의 탄젠트도 뭐가 됩니까? A의 여각에 대한 탄젠트는 B에 대한 탄젠트죠. 그래서 이제 A분의 B가 되어서 이제 무슨 말을 또 할 수가 있느냐? 탄젠트 A랑 뭐랑 같다? 탄젠트 이제 90도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같다. 요런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인 90도 마이너스 A 값은, 각 A 값은 뭐랑 같다? 코사인 A랑 같고요. 그리고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 값은 사인 A랑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A 값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A의 여각이잖아요. 그죠? A의 여각에 대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인은 코사인 A, 사인 90도 마이너스 A는 코사인 A,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는 사인 A, 그리고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A는 탄젠트 A분의 1이다. 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나중 학습에서도 이게 많이 중요해지니까 지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오늘 할 것은 이 삼각비 3개를 헷갈리지 않고 외우기. 이해하고 외우기. 이거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할 수 있으면 이게 고급 과정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해도 되지만 지금 알아둬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각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여각이라고 하면 이제 뭐다? 두 개 합했을 때 직각이 되는 요 두 개를 각을 갖다 서로 여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아시고, 일단 보기부터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B의 삼각 B의 값을 각각 구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전부 다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일단 A에 대한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5분의 3 할 수 있고요. 코사인 A는 여각의 사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A의 여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A는 기울기니까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4분의 3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B 구해보면요. B에 대한 사인이니까 이제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요. 5분의 4. 코사인 B는 이제 뭐예요? B의 여각에 대한 사인이죠. 그래서 이제 B의 여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B는 이제 B에 대해서 기울기니까 B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그거 뭐지?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직각으로 이렇게 이제 직각 방향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탄젠트는. 그래서 이제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 이제 A와 각 B의 삼각비를 구하면 되죠.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각각 구해보면 이제 A에 대한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 13분의 5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 A는 이제 여각에 대한 A의 여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13분의 12가 되겠죠. 13분의 12. 그리고 탄젠트 A, 마지막으로 A에 대한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5.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B도 해볼까요? 사인 B는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에 대해서 빗변분의 대변 해주면 됩니다. 13분의 12.
그리고 이제 코사인 B 값은 B의 여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A의 사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13분의 5 맞죠? A의 사인이니까 B변분의 이제 대변. 그래서 이제 13분의 5가 되고요. 탄젠트 B는 B에 대해서 이제 뭐다? 직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죠.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 5분의 12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했던 걸 한번 여기 확인을 해보면 이제 뭐다? 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사인 A랑 사인 B가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같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여각끼리 탄젠트 값은 역수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죠? 예제 1번. 예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C의 삼각 B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A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빗변분의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되겠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성질이었는데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적어드리면 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 하고요. 이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빗변 C에 대해서 C의 제곱은 뭐랑 같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한 값과 같다는 이 등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BC의 길이를 x라고 두면 3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다. 그래서 x의 제곱은 5다. 그래서 x는 길이니까 양수라서 루트 5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값이 루트 5가 됩니다. sin a는 뭐다? 빗변분의 대변. 그죠? 빗변분의 대변 해가지고 3분의 루트 5 그리고 코사인 A 이 값은 이제 여각의 사인이잖아요. 그죠? A의 여각은 여기서는 C네요. 그죠? A의 여각이 C니까 사인 C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C에 대한 이제 뭐다? 빗변분의 대변.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A를. 이게 익숙해지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코사인 A 그냥 구할 때 바로 해도 돼요. 익숙해지면. 마지막으로 탄젠트 A 값은 A에 대해서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2분의 루트 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C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야 되죠. 사인 C는 여기서 이제 C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루트 5였었죠. 사인 C는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요. 코사인 C 값은 여각, C의 여각에 대한 사인이죠. C의 여각은 A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인이니까 3분의 루트 5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C는 C를 기준으로 직각 방향으로 밑변분의 높이 A요. 여기가 루트 5였고요. 그래서 이제 루트 5분의 2가 되고요. 유리화를 시켜주면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여러분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3번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탄젠트 A 값이 15분의 8 하고 나옵니다. 삼각비 중에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문제 3번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각 A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각 C가 직각이라 했습니다. 직각인 곳을 C라고 두고 나머지가 B겠죠. 요렇게 이제 둔 다음에 이제 삼각비 중에 하나가 탄젠트 A가 15분의 8이라고 했거든요. 즉 여기가 AC의 길이가 15라고 하면 CB의 길이가 8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고 이걸 토대로 나머지의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비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0도에서 90도 사이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할 건 예각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는 예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방법대로 한번 sin A랑 코사인 A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64 더하기 225라서 289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곱수를 외웠다고 하면 바로 x는 17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의 제곱이 289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면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에다 2부터 시작해서 2 안 되네, 3 안 되네, 5 안 되네 하는 식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7 안 되고. 7 다음에는 11이죠. 안 되네. 13입니다. 아유, 안 되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하다 보면 이쯤에서 한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다음이 뭐예요? 17이잖아요. 포기할 때쯤 한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좀 인생이더라고요. 끝까지 해보면은 어떻게든 나오기는 합니다. 알겠죠? 화이팅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대로 이제 뭐다 소인수 분해를 하다 보니까 17의 제곱인 걸 알게 되어서 여기 있는 AB의 길이는 1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in A는 빗변분의 대변 A의 대변이죠. 그래서 이제 17분의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빗변분의 이제 여각의 사인이니까 빗변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sin A, 코사인 A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sin A 값과 이게 직각삼각형 ABC죠. 여기서 sin A 값과 코사인 A 값이 같으면 삼각형 ABC는 무조건 어떤 삼각형이 될까 하는 겁니다. 일단 풀이는 간단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잘 그려지고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 한번 써봐라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뭐부터 그립니까? 직각삼각형부터 그리겠죠. A, C, B 이렇게 그립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대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sin a 라고 함은 c분의 a고요. 코사인 a는 c분의 b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c분의 a랑 c분의 b는 같고요. 이제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서 a랑 b는 같게 됩니다. a랑 b의 길이가 같다. 이 말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끼인각이 90도 직각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는 무엇이다?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결론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ABC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sin A와 코사인 A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 아이고 이등변에 빠졌네. 미안합니다.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요. sin A랑 코사인 A는 무조건 달라야 돼요. 그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sin A랑 A에 대해서 sin A 값과 코사인 A 값이 무조건 같으면 이제 이 삼각형 ABC는 무조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은 45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sin 45도는 무조건 코사인 45도랑 같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예각이 45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sin A랑 코사인 A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오류 찾기예요. 민호와 윤서가 구한 삼각비의 값인데 각각 틀린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뭐라 했냐? sin A는 4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 A에서 그냥 S를 이렇게 돌렸기 때문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리하면 안 되죠. 무조건 여기 있는 직각을 바닥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C, B 해놓고 여기 있는 직각을 여기 8, 여기 6, 그래서 10 해서 민호가 구한 4분의 3은 사실은 탄젠트 A다. 그래서 이제 sin A는 무엇이다?
요렇게 이제 S를 돌려서 10분의 6, 즉 5분의 3이다. 요렇게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헷갈리려고 하면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었던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sin A는 빗변분의 대변이다. 그래서 이제 뭐다? 10분의 6이다.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하는 거 까먹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요 성질 중에서요. 자, 한번 봅니다. sin A랑 코사인 이제 요 B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sin A의 B와 코사인 A의 B를 생각해 보면 분모가 뭐죠? C. 이것은 빗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A는 A가 C보다 작고요. 그리고 B 값도 C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C분의 A가 1보다 작고요. 그리고 이제 C분의 B도 1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각일 때, A가 예각일 때는 이제 이 값은 sin A였고, 이 값은 코사인 A였죠. sin A와 코사인 A 값은 항상 뭐다? 1보다 작다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in A, 코사인 A를 구했는데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커요. 그러면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sin A와 코사인 A 값은 분모가 빗변이기 때문에 이제 뭐다? 무조건 이제 1보다 작다. 근데 나중에 나가면 이제 직각이랑 0도일 때도 이제 정의하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설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서가 틀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A는 11분의 10이다. A에 대해서 이렇게 C를 그려갖고 빗변분의 이제 뭐다? 여각의 사인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께 질문할게 이게 여각인가? 라는 거죠. 여각입니까? C가 A의 여각일까요? 라고 하면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직각이라는 표시를 안 했지만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이걸 판별해야 되는데 이걸 판별할 때 뭘 이용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직각 표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게 피타고라스, 이게 그럼 직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인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길이들을 각각 제곱을 해볼게요. 일단 빗변의 제곱은 1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8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랑 같은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11의 제곱은 121이고요. 8의 제곱 64 더하기 100입니다. 딱 봐도 뭐예요? 164 해가지고 요 두 개는 다르죠. 이거이므로 삼각형 ABC는 뭐다?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코사인 A 값은 모르겠지만 코사인 A 값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적어도 뭐는 알 수 있다? 코사인 A가 11분의 10이 아닌 것은 알겠다.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 그림에 의해서 코사인 A 값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1분의 10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각 B가 직각이 되어야 되는데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서 코사인 A는 11분의 10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